남성은 핸드폰에 온 한 문자를 보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도 하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더니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독일인 야닉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야닉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사람을 못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10년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던 아내가 저와 딸을 두고 바람을 폈기 때문이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경험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딸에게도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내는 바람을 피는 동안에도 저에게 저 하나만을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거나 혹은 다른 이가 눈에 들어온다고 했으면 이해라도 해보려 했을 거예요.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기만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죠. 아내는 처음부터 떠날 사람이었던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희를 떠났습니다. 딸 니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르게 잘 커졌어요.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아이였죠. 그런 니나가 어느 날 남자친구라며 한 동양인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얼굴부터가 착실해 보이는 한국인 준우였죠. 준우는 당시 니나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에서 함께 하던 연구원이었죠. 서로의 힘듦을 공유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동양인이라서 그렇게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지만 니나가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준우는 진실되고 자신이 뱉은 말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니나와 출퇴근을 함께하기로 한 순간부터는 절대 늦게 데리러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늦잠 한 번 자지 않던 사람이었고 만약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니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할 정도더군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출장을 멀리 갔던 날 니나가 아파서 병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는 별로 아프다고 하지 않아 저는 미련하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도중에 준우의 전화가 받게 되었죠. 당시 저와 니나가 사는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묻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이 생각하기에 니나는 전혀 괜찮지 않다면서 간호를 해줘야겠다고 하더군요. 아빠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보다 니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의 일도 제쳐둔 채 니나부터 생각하다니. 그때 저는 준우를 믿어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첫 번째가 아니라 제 딸이 첫 번째라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 니나와 준우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준우는 정말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나와 준우가 한국에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발언이었기에 몇 번이고 다시 물었죠. 준우는 한국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혼자 갈 생각이긴 했으나 니나가 함께 가길 원했다고 하더군요.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죠. 하지만 저는 니나와 준우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보내주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의 한국행을 지켜봤습니다. 준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반대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준우는 계획도 있는 사람이고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허락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니나는 한국에 간 후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는 했어요. 항상 준우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런 사진이 아니더군요. 사진 안에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아파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내용을 읽어본 순간 저는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살게 된 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황당함에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 쪽에서 아파트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용도이지 신혼부부가 살만한 곳은 아니었죠. 더군다나 다 쓰러져가는 곳을 빌린 것도 아닌 샀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터를 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작은 주택도 아닌 아파트를 샀다니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때 준우에 대한 기대가 박살났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허울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생겨나더군요. 니나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행스럽게도 괜찮다는 답장이 오긴 했으나 저는 이미 준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후였죠. 고민 끝에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이서 하는 것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빠이자 장인이니 이 상황을 확실히 확인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고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광경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실제로 보게 된 한국은 다르더군요. 곳곳에 고층의 빌딩들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독일에는 그렇게 많은 빌딩을 세워둔 곳이 없었거든요. 나중에서야 그 빌딩들이 사실은 아파트 단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니나가 알려준 주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나가 알려준 주소에는 니나가 찍어서 보낸 사진과는 다른 아파트가 서 있었어요. 모양이 비슷하기는 했으나 겉모습이 더 깔끔하더군요. 하지만 겉만 깔끔하고 안에는 빈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독일에서만 봤던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지저분하고 환경도 좋지 않았죠. 하지만 한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지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공간이 따로 있더군요. 독일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대충 버릴 것 같았는데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기 편한 환경으로 되어 있더군요. 막상 오기는 했으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니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저는 오랜만에 니나를 봐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니나는 독일에서보다 더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웃을 때 여유가 느껴지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저를 안정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니나는 저를 데리고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 안에서 자신의 집을 잘도 찾아가더군요. 함께 들어선 곳의 엘리베이터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비좁고 위험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는데 니나가 사는 아파트에는 독일 신식 빌딩에서나 볼 수 있는 튼튼해 보이는 엘리베이터더군요. 심지어 덜컹거리는 소리조차 없어서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들은 다 이러는지 궁금하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니나가 사는 아파트는 계단식이었는데 앞에 사시는 분 현관에 택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택배를 저렇게 쌓아둬도 되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치안이 좋아 그냥 둬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니나를 따라 들어간 집은 깜짝 놀랐죠. 밖에서 본 것보다 더 넓어 보이는 거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집보다 작아 보였는데 공간 배치를 잘 해둬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군요. 가전제품들도 하나같이 LG 혹은 삼성을 썼으며 기억에 남는 것은 스타일러였습니다. 굳이 제가 신경을 써서 옷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입을 옷을 다려주는 기계라서 너무 편하더군요. 그 외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를 잠가주는 장치라든가 비데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니 정신이 없더군요. 그렇게 반나절만 있었는데도 니나와 준우의 집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저는 니나에게 보내준 사진이랑 집이 다른 것 같다고 했더니 오래된 아파트지만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보수공사 겸 페인트칠을 다시 해서 느낌이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은 신축보다 더 튼튼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퇴근한 준우를 만났을 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준우에게 사과를 하면서 제가 오해했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줄 알았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준우가 가난해서 현재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되었죠. 정작 준우는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이더군요. 자신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미안해할 거 없다면서 덕분에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준우를 다시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그 면모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더군요. 저는 그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포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한국은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럽과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선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아파트는 한 채가 서 있거나 대로변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느낌인데 한국의 아파트는 놀이터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살기 편한 느낌이더군요. 이런 아파트라면 저도 살고 싶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아파트 건축물은 효율적이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딸 부부 덕분에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전히 니나와 준우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준우가 니나의 곁에 항상 있어줘서 항상 든든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야닉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